안녕하십니까. 대한양돈협회 회장 이병모입니다. 최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권고안 발표에 따라 전국에서 우리 양돈장이 설 곳을 잊어버리고 냄새나는 혐오시설로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중단되어 정화방류나 액비화 등 다른 처리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농가들이 쉽게 접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수한 가축 분뇨 처리 사례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소개해 드리오니 이러한 우수 사례를 적극 활용하셔 저렴한 가격으로 가축 분뇨를 처리하고 더불어 악취 없고 주민과 상생하는 양돈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 농가라면 누구나 분뇨 처리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2012년부터는 해양 투기가 전면 중단되어 이제는 액비 처리나 정화 처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해양 투기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처리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농가를 위해 정화 처리 우수 사례 3곳을 소개합니다. 정화 처리는 슬러리 돈사 등에서 나온 가축 분뇨를 고형분과 액상으로 분리시켜 액상은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과 미생물로 처리 못한 유기물과 색도 물질을 제거한 후 여과 과정을 거쳐 방류하게 됩니다. 고형분은 퇴비화하여 살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장은 한 4,000도 규모인데 지금 농장 2루 전부 집수해가지고 사료에다 정화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배합사 미생물도 넣고 이래가지고서 지금 일단 여기서 다 처리하는데 일일 처리량은 한 20톤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최종 약품 처리해가지고 분은 아래로 떨어지고 면은 위로 가고 지금 탈수 과정이에요. 여기가 지금 저 교반기로 이제 디뎌가지고서 이제 농가로 이제 직접 나가는 거예요. 저 밑에서 벨트프레스로 1차적으로 고액 분리가 된 여액은 이쪽 조루보이고요. 실제적으로 고액 분리가 된 모든 요 자체가 모이는 저장소가 되고요. 이 저장소를 거쳐서 옆에 있는 이제 무산소도를 거치게 되고, 이 무산소도를 거쳐서 뒤에 있는 폭기조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무산소도를 거친 물 자체는 1번, 2번, 3번, 4번 폭기조를 통해서 미생물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고, 활성이 다 끝난 미생물 자체는 다시 무산소도를 통해서 침전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산소도를 한번 더 거친 물은 이쪽 이제 마지막 이제 침전조 쪽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분과 요가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거 상등액만 따로 2차 처리소에 담게 되고, 이 2차 처리소에서 가압부상조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침전조를 굳이 둔 이유는 가압부상조에 들어가는 SS 농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침전을 시켜서 기계실로 다이렉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는 가압부상조의 그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찌꺼기를 강제로 공기방울로 띄워갖고 위로 찌꺼기는 올리고 밑에 층에 물층을 만들어서 그 물만 최종 방류수로 빼버리는 그런 방식을 쓰는 기계입니다. 위로 찌꺼기를 뜨게 하기 위해서 염철과 음질제와 그다음에 중화제 이 3가지를 사용을 해서 위로 찌꺼기를 강제로 띄우게 되면 그 위로 뜬 찌꺼기는 칼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찌꺼기는 따로 분리가 되고요. 그 중간에 있는 물층은 따로 모아지게 돼서 그 맑은 물만 따로 저쪽 방류수 쪽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기가 최종 방류하는 곳인데 이게 처리비가 톤당 한 8,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뭐 이 정도면은 물 깨끗한 거 아니에요? 이 농장의 경우는 정화 처리 형태를 띠시는 분들의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긴 한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농장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자제분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색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아까 보셨지만 방류 같은 그 물 색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
또한 분석치를 봤을 때도 정화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질소 부분인데 많이 나와야 뭐 140, 평균 한 70에서 80 ppm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운영 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폭기조 상태도 굉장히 활성체도 좋고 저 상태로 액비가 나가도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운영을 하고 계셔서 또한 관리 자체도 운영을 하시다 보면 약품이나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돌리고 계셔서 7,000원에서 톤당 8,000원 사이에 유지를 하고 계시다면 비용이 상승하는 약품값이 상승하는 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최적의 가격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모돈 350도, 전체 3,500도 규모의 슬러리 돈사 형태에서 나오는 분뇨를 고액 분리와 고속 발효 등을 거쳐 정화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액비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로 정화 처리 시설을 함으로써 연중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농장의 같은 경우는 슬러리 돈사고 한 곳으로 모인 분뇨는 기계실 안에 있는 1차 고액 분리기를 통해서 분과 요가 분리된 상태에서 요는 1차 정화 시설의 첫 단계인 1차 유량 조정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1차로 고액 분리가 돼서 분과 요가 분리가 되면 요는 1차 유량 조정조로 모이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원심용을 이용한 고속 테칸타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분과 요가 분리가 되면 그 요는 다시 여기 2차 유량 조정조로 모이게 됩니다. 자, 고속 테칸타에서 분리된 요는 이쪽 쪽에 모여서 고속 발효기를 일정량에 유입하게 되는데요. 고속 발효기의 체류 시간은 3일 정도 되고 그 3일 만에 냄새가 안 나는 액비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일반 폭기조보다 높은 미생물 농도를 유지를 해서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조 자체가 이제 고속 발효기고요. 이 고속 발효기 세 개의 조를 거치게 되면 바로 액비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냄새도 안 나고 품질도 좋고요. 고속 발효기에서 3일 정도의 체류 시간을 거친 상태에서 나온 이제 그 여액이 이 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고속 발효기에서 나온 여액이 다시 고속 데칸타로 들어가서 이때는 그 약품을 첨가를 해서 탈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을 탈수하게 되면 여액 자체가 이제 요런 이제 색깔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고속 데칸타에서 약품을 첨가해서 짠 여액이 이제 무산소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폭기조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그 NO3 형태의 질소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선 무산소조가 필요하고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탄올이라는 화공약품을 첨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물 표면에 지금 보이듯이 기포라든지 찌꺼기 같은 게 올라오는 형태가 쭉 보이게 됩니다. 이런 그 기작이 일어나야 어느 정도 질소가 제거가 돼서 방류 기준에 적합한 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산소조를 거친 물은 이제 폭기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체 발생량의 한 열흘 정도 체류할 수 있는 폭기조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폭기조를 거치게 되면 이제 1차 침전조로 오게 됩니다. 이 1차 침전에서 상등액만 옆에 있는 약품 반응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역할은 최종적으로 방류를 할 때 색도를 빼기 위해서 약품을 첨가해서 그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품 반응조를 거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색도가 거의 다 빠진 상태로 반응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정도 상태만 돼도 방류 기준이라든지 방류할 때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 농장에선 이 상태에서도 좀 더 색도를 좀 더 빼기 위해서 저 뒤쪽에 있는 활성탄조를 이용을 해서 색도를 더 잡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활성탄까지 이제 쓰게 되면 물 색깔은 한 거의 이제 수돗물 수준 정도 해서 그 색도가 완전히 빠진 상태로 최종적으로 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좋은 점은 액비하고 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면이 최고 좋았고요. 일단 농가 측에서 처리하는 게 엄청 쉬워요. 처리량이 1톤당 10,000원꼴 밑으로 맥혀요. 지금 기존에 해양 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액비에서 처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강력 추천합니다.
정화처리 시설은 시설 자체 같은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시면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게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여러 업체를 보시고 시설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설 규모는 3,500도 되는 일괄 사육 규모고요. 피트는 슬러리 피트로 되어 있습니다. 슬러리 피트에 가축 분뇨가 모여지면 그것을 집수조로 이송을 합니다. 집수조로 이송한 가축 분뇨를 벨트 프레스를 이용해서 고액 분리를 시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은 염철과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집 반응을 거친 물들을 고형분은 폐비장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 여액은 지금 이 유랑조정조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랑조정조에서 하루에 25톤 용량의 그 물을 일정하게 24시간에 나누어서 분배조를 통해서 1차 폭기조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차 폭기조로 들어가는 그 조가 이 조인데요. 이 1차 폭기조 안에는 그 격자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판에 의해서 산소 전달률을 높이는, 그러니까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이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체류 시간이 짧은 그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 안에 급속 발효를 시켜서 활성 온이조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에는 그 불화가 따로 설치가 돼 있어서 산소 전달률과 그 분해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1차 폭기조 이 생물 막조에서 액비 단계는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액비 생산은 여기에서 거의 그 냄새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가 되고요. 이제 2차로 2차 폭기조와 3차 폭기조를 거치면서 정화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차 폭기조입니다. 1차 폭기조에서, 그러니까 생물 활성조에서 발효가 1차 발효가 끝난 물들이 이제 넘어와서 2차 이제 생물학적 처리, 정수 처리를 이제 정화 처리를 하는 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방류 수질에 맞는 BOD를 제거하고 그 미생물의 성장을 함으로써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3차 폭기조인데요. 3차 폭기조와 pH 조정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처리 2차 폭기조에서 생물학 처리가 끝난 물들이 침전조를 거쳐서 상중수만 3차 폭기조로 넘어옵니다. 그 3차 폭기조로 넘어온 그 물들을 pH 염철을 이용해서 pH를 6.5에서 6 사이로 맞춘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그 벨트 프레스를 거쳐서 고액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폭기조 부분의 그 체류 시간은 지금 한 5일 정도 지금 체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3차 합해서 한 10일 정도 체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벨트 프레스를 이용해 3차 고액 분리가 된 물들을 거기에는 미세 SS들이 존재합니다. 그 미세 SS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3단 침전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전도에서 가장 큰 그 물질을 한번 잡고요. 중간에 배관을 통해서 물만 2차 침전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2차 침전조에서 또 한 번 SS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3차 침전조에서 최종적으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제거된 그 SS 물질들은 그 에어리프트를 통해서 다시 원수조와 그 3차 폭기조로 이송을 시켜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침전조를 거쳐서 그 나온 방류수는 지금 이 정도 상태가 되어 있고요. 요 지금 기준은 BOD 같은 경우는 한 30ppm, SS 같은 경우도 한 30ppm에서 20ppm 정도 되고요. 인 같은 경우는 1ppm에서 2ppm 정도 나오고요. 질소는 지금 4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방류 기준에는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설은 그 앞에서 설명하던 1번 폭기조에서 격판을 설치해서 산소 이용률을 높여갖고 미생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기조 추가 증설 없이도 충분히 이제 방류를 할 수 있게끔 활성이 가능한 활성 온이조로 만드신 거하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상태에서 위탁을 맡기셔서 방류 수질까지도 위탁업체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해서서 농장은 생산에만 전념을 하고, 그리고 이 처리장은 전문 위탁기관에 맡겨서 어떻게 보면 이분할을 물려시키긴 했지만 농장이 편안하게 농장의 생산성과 그리고 수익에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가장 좀 특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남 홍성 지역과 보령 지역, 당진 지역 등 이상의 사례처럼 미생물 발효와 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가축 분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 등 여러 여건상 액비 처리가 어렵거나 해양 투기 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에게 정화 처리는 좋은 가축 분뇨 처리 방법이 될 것입니다.